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는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카카오TV하고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 PDT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트위치에서 그 개인 방송을 이제 좀 하다가 요즘에 좀 쉬고 있는데요. 조만간 다시 복귀할 멱이TV의 멱입니다. 지금 아직 제목을 정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후보는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가 뭐냐면 아수라장이거든. 의외로 난 이걸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봤는데 없더라고. 없어. 좀 약간 판타지스러운 그런 이름이라서 싫어할 수도 있고. 오늘 어차피 파일럿 방송이니까 아수라장으로 시작하게 될 티폰 그리고 멱입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목표는 이제 팟캐스트에 올리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 싶은데 나중에 뭐 더 잘 되고 하면 한 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토론을 하기 전에 주변 지식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결과적으로는 말로 치고 막는 그래서 아수라장이라는 이름을 했거든요. 사실 나는 그 예전부터 100분 토론을 재밌게 봤어. 몇 살 잡아야 되는 거야?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달라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통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게임 방송을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약간 좀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게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게임에 동떨어진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난 이제 게임을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나중에 뭐 소통이나 라디오를 따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또 진짜 아무말 대잔치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제 생각과 그냥 아니면 다른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창구가 없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슈가 이게 좀 지나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리마스터 그리고 리메이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걸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화이트데이죠,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거죠. 리마스터와 리메이크의 정의부터 알고 갑시다. 전 사실 이걸 짧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리마스터는 고쳐 만든다. 리메이크는 다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좀 검색을 해봤지 또. 생각보다 이게 좀 깊은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전문적으로 딱 이게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지.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영화나 음반, 게임 등의 매체를 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프로듀싱, 그냥 소스를 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마스터링, 그 소스를 조합해서 마스터 버전을 제작하는 거예요. 마스터 테이프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만든 걸 가지고 상품화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3단계를 보통 거치는데 리마스터는 뭐냐? 2번부터 하는 거예요. 1번이 소스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소스를 제작한 걸 조합해서 마스터 버전을 만드는 게 마스터링 두 번째 단계라고 했잖아요. 리마스터는 2번 단계부터 다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소스는 건들지 않는 거죠. 리메이크는 소스부터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고쳐 만든다와 다시 만든다가 자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 리메이크 예를 보면 감독이 새로 뜨지. 리마스터는 그냥 원래 있는 감독이 뜨잖아. 다른 용어들도 좀 있기는 한데 요즘은 이게 몇몇 게임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중간에 다리를 딱 걸치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리마스터랑 리메이크는 도대체 왜 하느냐? 리마스터 같은 경우는 회사 쪽에서 겉으로 내세우는 주로 캡콤이죠. 야, 돈콤이라 그래.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돼. 야, 잡혀가. 아, 뭐 잡혀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 뭐. 캡콤 코리아가 아직 남았나? 모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옛날처럼 하위 호환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플스2가 처음 나왔을 땐 플스1 게임이 다 돌아갔습니다. 플스3가 처음 나왔을 때도요, 참치 버전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플스1, 2 게임이 다 돌아갔어요. 슬림 버전부터는 플스2 게임이 안 돌아가는데 슬림 버전까지는 플스1 게임이 돌아가요. 그래픽이 좀 더 부드러워지거나 뭐 그렇다고 하는데 난 뭐 내 눈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흔히들 말하는 빨래판 버전 있잖아요.
빨래판 버전부터는 또 플스1 게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기는 못 해봤습니다. 제가 슬림 버전인데 플스1 게임이 돌아가는 건 확인했어요. 물론 모든 게임이 돌아가지는 않대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 돌아간대요. 그건 뭐, 2 때도 그랬어. 예외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새로 이제 플스가 나온다든지 액박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과거에 좋았던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내세우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즐기게 해주고 싶다. 이왕 뭐 올리는 김에 그래픽을 좀 더 손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좀 더 넓히고 싶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에요. 겉에 입장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속은 뭐죠? 그냥 적은 돈으로 계속 우려 먹겠다. 뭐 돌이죠, 뭐 사실. 리메이크 같은 경우는 명작을 더 좋게 새롭게 즐겨보자. 근데 속은 뭐냐? 돈이 있겠지만 사실 그거죠. 완벽하게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엔 위험 부담이 크지. 그렇죠. 위험 부담이 커. 게임 시장 자체가 많이 죽었고, 그렇죠. 예, 잘 팔리는 게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이제 개발하는 게 애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플스1 때, 플스2 때만큼 게임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 확 줄었어. 대신 스마트폰 게임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스마트폰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리지엠 참 할 얘기 많거든. 하지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일단 제끼고 게임 하나하나의 개발비도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픽도 올라가고 인원도 너무 많이 늘었고 인건비죠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커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 근데 게임이 인건비가 더 커졌어. 그리고 옛날처럼 게임이 막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막 만드는 거잖아.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위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인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리메이크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리마스터도 그렇고 뭐냐 스퀘어 그래 뭐 스퀘어 일단 플레임은 아니잖아. 플레임은 아니야. 스퀘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파판 세븐에 대한 모든 스토리는 다 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게임을 만들었을 때 스토리에 대한 그 장점을 모두 없애버리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결과가 어찌 될 줄 안다는 거야. 그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생각 중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지금에 와서는 야 그 개소리인 거 다 밝혀졌잖아. 개소리야 개소리.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다 밝혀진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리마스터나 리메이크는 기존 유저들에게는 추억팔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알고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궁금해하는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지. 20년 전이지 어떻게 보면 20년 전의 게임 시장에서는 지금만큼 인터넷 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게임이 나오는 당일날 모든 스토리를 다 알아. 내가 스타트 켜라 그러는데 스타트 켜라 그러는데 고거 유사는 딱 들어가자마자 전체 채팅창에 스포가 올라오는 거야. 아 나 진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올라왔지. 아니 더 열받네. 그 네이버에 무슨 베스트 댓글이 스타트 공허의 유산 스포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 게임을 파는 것은 아니라고 봐 나는.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나오는 게임들이 물론 스토리 게임도 재밌어. 근데 스토리 외적 게임들, 그러니까 오픈월드 같은 경우도 샌드박스 같은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뭐 다크 소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토리 별거 없잖아. 별거 없고 잘 몰라. 알려주지도 않아. 아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거는 워킹데드라든지 이런 게임들, 이런 게임 스토리가 정말 중요한 게임들은 알려졌을 때 마이너스 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 외적인 게임들은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인 틀 자체는 정해져 있어. 시리즈가 뭐 7편, 지금은 뭐 10몇 편, 14편까지 나왔는데 기본적인 처음에 기승전결이 다 똑같잖아. 위험에 빠진 주인공이 동료들을 모아서 시련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세계를 멸망하려고 하는 애를 쓰러뜨린다. 요즘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산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이 이거잖아. 네. 기본적인 틀이 이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진 않아. 이게 왜 그러면 글 쓰는 사람, 나도 잠깐 글을 써봤지만 글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야. 꼭 이렇게 써야지 성공한다고 가르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권선징악.
그렇기 때문에 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예, 스토리 그렇게 하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얘기하자면 리마스터나 리메이크의 목적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기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비물이라고는 바이오하자드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걔들이 좀비는 아니긴 한데 제 인생작이거든요 지금은. 걔들이 훨씬 더 잘 만들더라고. 그런데 라스트 오브 어스가 플스3 황혼기 때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스3의 최대 성능을 발휘한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플스3 막판이 되놓으니까 사람들이 플스4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혹은 플스4부터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은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마스터가 나왔어. 작정하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거는 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라오를 즐겨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라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리마스터 버전이. 그리고 얘들은 또 DLC도 다 합쳐서 팔았고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저는 리마스터에 좀 좋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라든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기게 만들고 싶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얘기한 라스트 오브 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기엔 부담이 되고 기존에 있던 걸 만들게 되면 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확 줄일 수 있고 실패한다라는 그런 거에 위험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줄지. 그만큼 게임 시장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게 커졌고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뭐 아까 스퀘어 모모 회사가 굉장히 잘한 거지 사실. 드래곤 퀘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워낙 옛날 게임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똑같은 그래픽이었기 때문에 새로 이게 그 나올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니까. 아니야 그때도 이상했어. 그때는 안 해봐서. 리메이크를 하면서 뭐 시리즈를 다 즐겨본 사람들은 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확실히 더 재밌게 즐기고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데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하는 부분들을 다 넣었어. 그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통했던 거지. 결론 그러니까 리마스터나 리메이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 그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현재 아수라장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는 마이너싱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리마스터나 리메이크 게임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까 라스트 오브 얘기를 했으니까 시기상으로 리마스터가 적절했던 대표적인 예라고 봐요 저는. 바로 이어서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리마스터를 했던 게임을 얘기해보자면 스타크래프트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나도 그래. 이벤트를 하는 걸 봤는데 와 진짜 중계를 위해서 만들었더만. 그러니까 줌아웃도 되고 그게 중계에서만 된대요.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버튼 하나로 옛날 버전으로 지금 버전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리마스터의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화감이 없잖아. 왜냐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리마스터를 해도 저게 왜 리마스터야 뭐 이런 게임들이 있거든 사실. 이게 왜 하면서 했는데 진짜 완전 말 그대로 진짜 리마스터만 한. 갓 오브 워 3가 플스4 버전으로 리마스터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치 나왔지. 근데 잘 나왔지. 실제로 해보면요 플스3 버전하고 크게 차이 느끼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웃긴 건데 플스3 버전을 너무 잘 만드니까 풀4 버전이 나왔는데도 그냥 이게 별로 크게 발전 안 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잘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사실 갓 오브 시리즈를 나도 뭐 사놓기만 해놓고 제대로 해본 건 다 없는데 보면 리마스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얘들은 진짜 돌 한번 재탕해 먹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 뽑아내.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다음 기종에 내는 거지. 워낙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잘 먹히는 그 대작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요즘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는 것 같아. 대작들은. 일본 쪽은 옛날 버전을 스퀘어사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내고 있어. 저도 이제 5하고 6는 샀는데 가격이 좀 나가긴 하죠 사실. 근데 결론은 1시간 만에 껐어요. 조작감 때문에 못 해먹겠어. 5, 6는 진짜 좀 엉망이고
나는 3를 다 했어. 3는 근데 3는 괜찮은 게 닌텐도 DS 버전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그래픽은 좋은데 5도 6도 더 깔끔해져서 좋은데 도트가 조작감 때문에 저 옛날 핸드폰처럼 진짜 그냥 터치 아닌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3 이야기를 왜 했냐면 3가 이제 원래 이제 콘솔 게임에서 휴대용 게임기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폰이랑 약간적인 호환적인 게 있어. 조작감이. 그렇기 때문에 3는 괜찮은데 4, 5, 6 이런 것들은 달라. 그러니까 보면 폰 게임을 새로 만든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조작감이 진짜 엉망이지. 그럼 이제 바이오 하자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고로 저도 바이오 하자드의 참 팬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구매를 하지 않아. 일단 하나 칭찬을 하고 가죠. 사실 바이오 하자드 리버스는 리메이크의 거의 교본 같은 게임이었어요. 잘 만들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아니, 확실해. 그때 닌텐도 게임큐브 버전으로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밖에 안 나왔죠. 독점작으로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간 독점이었어. 얘들이 기간 독점이라는 걸 잘하더라고. 그 리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리메이크를 잘해갖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제 그게 리메이크 버전을 리마스터해서 플스 3, 4로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야, 여기서부터 이제 리메이크 리마스터에 이제 혼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혼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지. 뭐 예리한 프레데터 혼종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저는 참 이걸 애매하게 보는 게, 전 고마웠어요 사실. 게임 큐브가 없었기 때문에 리버스를 못 해봤거든요. 제로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기간 독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큐브를 사기 싫었어요. 전 닌텐도가 잘 안 맞아요 사실. 아, 닌텐도 싫어해. 닌텐도 퍼스트 파티하고 저가 좀 안 맞아요. 젤다를 싫어하는 게 참 전 다행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면 진짜 답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거기도 진짜 골 때리긴 하지. 요즘은 이게 진짜 경계가 애매해진 게, 리마스터 리메이크 경계가 애매해진 게 같이 하는 게임이 많아요. 리메이크를 했다가 리마스터를 다시 했다가 그런 게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만 뽑아주면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상관없지. 뭐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걸 잘했어. 이제 페르소나 얘기로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리마스터라고 봐야죠 사실. 그렇지, 리마스터지, 리마스터. 여기서 진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가 스토리를 넣었단 말이야. 추가 스토리에 주인공들의 동료들의 페르소나가 또 한 번 더 변해. 각성이 한 번 더 해. 아, 그것도 추가된 거야? 그것 추가됐어. 그래서 약점이 싹 다 없어져. 그리고 더 뭐 그래픽이라든지 더 화려해지고 멋지지. 더 특수 기술들이 다 하나씩 생겨. 제가 기억하는 페르소나 3는 주인공이 모든 무기를 다 썼던 걸로 기억해요. 얘들이 PSP로 나온 순간 주인공 칼밖에 못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닐걸? 근데 뭐 페르소나는 그 여신전생은 좀 그랬는데 페르소나 그런가요? 같은 경우에는 정해졌지. 그러니까 스토리성을 강조한다고. 아, 원래 여신전생 주인공은 무기가 종류가 정해져 있는 편이었어요? 아니, 그 여신전생이 좀 다양하게 있었지.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정해져 있고 여신전생 왜 그러냐면 주인공 외에는 사람이 없어. 주인공과 여주인공 두 명 빼고는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적이거나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 아, 동료들이 다 악마일 뿐이지. 근데 페르소나는 동료가 사람이야. 정해져 있고 걔들이 끝까지 가고. 응, 그렇지. 뭐 그런 형태죠. 게임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네요. 그래갖고 이제 페르소나 4 골든 같은 경우가 추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리마스터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리마스터의 가장 큰 약점,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털어낸 거예요. 이걸 추가 스토리를 넣음으로써. 거기서 거의 진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 네. 그렇다 보니까 완전 다른 게임이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했던 사람 입장에서도 새롭죠. 그러니까 완전 새로웠어.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안 하고 할 수 없는데 오늘 이거 모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 진짜. 야, 돈 얘기하지 마. 예, 모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페르소나 4 골든을 보면서 리마스터라고 생각했던 것 첫 번째가, 아니 적어도 16대 9는 만들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2D 게임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2D 게임의 특성상. 왜냐면 도트잖아 거기는. 그렇지.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코드 베로니카 같은 경우는 바이오하자드, 이게 왜 리마스터인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그 마지막으로 한 그 게임이구나. 그 바이오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원래 플스2 때는 4대 3이었다고요. 그렇지. 그 당시 TV에 맞춰서 그런 거지. 물론 이제 나중에 슬림 버전이 나오고 하면서 화면을 좀 더 늘릴 수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완벽하게 16대 9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완전한 건 아니었어. 근데 이게 페르소나 4 골든이 나오면서 완벽한 16대 9를 구현하면서 진짜 리마스터를 너무 잘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같은 시기에 나온 롱맨이라고 있어요. 야 마이트 나인 아니야? 마이트 나인 너야? 그럼 아니, 말도 말고. 걔는 쳐주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뭐냐면, 소닉 마니아하고, 그 다음에 롱맨 레거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롱맨이 나섰지. 이거 싫어. 송맨이야. 송맨은 뭐야? 야 하나 맞추지 마. 비싸긴 한데. 소닉 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 리마스터 같거든요. 사실상 얘들이 도트를 다 새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느낌대로 찍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16대 9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트를 옛날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어갖고 새로 만들고 스테이지도 인기가 좋았던 스테이지를 조합해서 정말 팬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준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도트인데 조금 더 세련된 도트라는 거죠. 그렇지. 요즘에 또 일반적으로 보는 도트랑 옛날 도트랑은 다르니까. 색감도 훨씬 더 좋아요. 색감도 더 좋고. 그리고 가격이 2만 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진짜 싸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롱맨 레거시 원이 나올 때 사람들이 다들 예상을 했어요. 원? 투가 있다는 얘기네.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건데. 그걸 그렇게 굳이 쪼갰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너무 상술인 것 같고, 그리고 롱맨은 나도 진짜 옛날 게이머인데 롱맨에 대한 추억이었거든? 소닉은 나도 좀 있는데. 아니 그리고 롱맨 같은 경우는 다른 몇몇 리마스터, 그러니까 던전 앤 드래곤즈도 그랬지만 게임을 키는 순간 왼쪽 오른쪽에 무슨 이상한 그림이 하나씩 나와요. 뭐지 하고 16대 9 같아 하면은, 근데 게임 표현 화면만 보면 4대 3이야. 3이지. 양옆에다가 붙여놓고 화면도 안 늘려주는 거죠. 그게 기술적으로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2D 게임이나 특히 토트는. 근데 안 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돈 쓰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리마스터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마스터의 사람들의 이제 느낌은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그게 좀 깔려 있어요, 사실. 그렇지, 당연하지. 이게 왜 리마스터인데? 리마스터의 가장 큰 장점인 그래픽이랑 사운드 핫이 듣기 좋게 변한다는 건데. 별 차이가 없으면 왜 하는 거지? 없어요. 왜 하는 거지? 이래 되는 거지, 사람들이. 리마스터나 리메이크 사례를 봤을 때 페르소나 4 골든이 정말 잘 된 사례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여준 거예요. 리마스터라고 리메이크라고 해서 바이오드 리버스도 스토리를 좀 더 추가하고 중간중간에 퍼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스를. 페르소나 4 골든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리마스터 리메이크의 가장 큰 단점인, 한 사람이 또 하기는 그렇다. 스토리 이미 다 알고 있다. 스토리. 이 최악의 단점을, 최악의 단점을 보완을 해줘버린 거죠. 정말 그건 잘했다고 보거든요. 즐길거리도 더 늘려주고. 네. 즐길거리 더 늘려주고, 특히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100%뭐 채우고 하는 거, 이벤트 다 해보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골드는 할 게 더 있어. 지갑을 여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마스터를 해준다면 환영할 일 아닌가요? 무조건 환영이지. 100% 환영이지. 또 사게 돼 있어.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 한 게임을 몇 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데. 아, 플랫폼은 달라. 3버전, 4버전 달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유저 입장에서도 만족스럽고. 근데 회사도 진짜 돈 벌고. 롱맨처럼 그렇게 찍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보이니까. 그래파인 좀 가격이라도 좀 싸게 내고. 그러니까 리마스터나 리메이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본 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파이널 판타지 12가 좀 아쉬웠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12가 이번에 이제 리마스터가 돼서 나왔잖아요. 나왔지. 근데 파판 12가 그 당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했지만 저는 전투는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그 갬빗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전략을 진짜 짜는 거잖아.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 게임이.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파이널 판타지 얘기도 한번 깊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파이널 판타지도 기본적으로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늘 그랬어. 언제부터? 늘 그랬어, 파파는. 파파는 늘 그랬어요. 10까지는 그랬어요. 러브 스토리가 빠진 적은 없어요, 파판에서. 조금씩 있었지, 다. 11은 온라인이니까 지들도 버렸더만. 12가 이제 10 다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러브 스토리가 쫙 빠져버렸어요. 처음에 플레이했던 사람들의 그 배신감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저 공주하고 주인공이 사귀다가 생겼을 거야. 근데 주인공이 이미 연인이 있어. 소꿉친구랑 사귀고 있어. 그러면 이 공주는 도대체 누구랑 만나야 되는 것인가? 몰라요. 스토리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마무리도 이상했거든.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 4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가 스토리를 넣어주길 기대했다고요. 그렇지. 뭔가 불완전한 걸 이제 완전하게끔. 메스 해줬으면. 이런 놈들처럼 엔딩을 팔지 말고 DLC로 나쁜 놈들. 결국 그게 안 나왔거든요. 추가 스토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10은 나도 샀어. 근데 10은 안 샀어. 저도 그래서 안 샀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리마스터 리메이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을 가지 않았던 거죠.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페르소나 골든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뭐 리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유저들한테 좋은 평가는 얻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안 된다 거지. 내가 볼 땐 그래. 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구만.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인적 자원을 투자하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평도 좋고 물건 나가긴 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팔리진 않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근데 원래 리마스터나 리메이크 판매량이 그렇게 높진 않대요. 신작에 비해서. 어쩔 수 없죠.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결론을 얘기하자면 새로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걸 넣어줘라. 그렇지. 그래야지 결국에 지갑을 열게 되는 거지. 예전 그대로 옮기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건 진짜 장난이고. 그러면 가격이라도 진짜 엄청 싸게 하든지. 롱멜 레거시가 얼마지? 나쁜 놈들. DJMX는 리마스터, 리메이크 둘 다 안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후속작이야. 그리고 그럼 옛날 곡을 그대로 썼으면 리마스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또 이제 장르에 다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요즘은 다른 거죠. 저작권에서 편곡자가 들고 가는 돈이 꽤 된대요. 편곡집이가 있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작사 작곡만 생각했는데 편곡자가 들고 가는 저작권료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요즘 편곡 그것도 많이 본다고 하던데. 진짜 크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다 편곡사라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클래식에서 뭐 새로운 작곡에서 음반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듣는 음악들은 다 옛날에 모차르트 선생님들, 바흐 선생님들 만든 곡이잖아. 그거 그냥 편곡만 해서 올린 거거든. 그럼 다 편곡자가 가져가는 거지. 화이트데이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혼종이에요. 그렇지. 혼종 게임인데. 리메이크를 리마스터 한 거야. 왜냐면 이게 모바일로 나왔거든. 스마트폰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 가격. 저도 이 얘기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 싶긴 한데 게임 가격은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 웃긴 게 그건 진짜 문제가 있지.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전 늘 궁금한 게 그러면 옛날에 게임 회사들 돈을 많이 번 거야? 아니면 지금은 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품이 빠진 거야? 아니 20년 가까이 게임 가격이 비슷할 수가 있나? 도대체 그러면 그 옛날이 비싸게 받는 건지 지금이 싸게 받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둘 다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엔 비싸게 받고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유통 쪽에서 그거는 거품은 좀 많이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운로드판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좀 빠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논란이 뭐냐면 스마트폰 버전의 가격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제가 화이트데이는 진짜 옛날에 무서워서 못 깼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패키지. 이제 패키지의 로망을 제가 이제 들고 있으니까 이제 17년도 올해죠. 올해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특집으로 난 사실 그때 화이트데이 이 버전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화이트데이 맞춰서 나온다고 했었거든. 한 5개월 연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버전을 냈죠. 오리지널 버전을. 아 근데 진짜 그때 처음 엔딩 봤어요 사실. 제가 좀 많이 여리고 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귀신 있는 걸 잘 못 봐요. 야 언제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중학교 때 얘기하는 거니까. 야 20년 전 아니야 이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논란이냐면 가격이 스마트폰 버전은 10,000원이 안 됐대요. 8,500원인가 뭐 7,000원인가. 근데 지금 이 버전이 30,000원대에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 콘솔 시장을 생각하면 리마스터가 3만 원대에 나온 건 적절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게임 가격이 6만 원대인 걸 생각하면 5, 6만 원대인 걸 생각하면 나는 그냥 전혀. 이게 왜 논란이 되지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음. 3만 원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리마스터 게임을 3만 원에 파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게임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거야. 나는 사실 화이트데이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플랫폼이 다르잖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명예랑 저랑 크게 의견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맞아. 뭐 플랫폼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유통 과정이 또 다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플스 3하고 액박이 나올 때 있잖아요. 액박 게임이 상대적으로 쌌어요. 그래, 그것도 이상하지 생각해 보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게임 가격은 비슷하게 형성된다고요. 그 뭐 유비가노 장비 나오고 하는 그 회사는요. 이상하게 비싸. 거기는 무조건 이거 똥배짱이야. 근데 걔들 말로는 그렇대. 게임 가격이 비싸야 마진이 많이 남고 그래야 게임 가게 직원이 우리 회사 게임을 추천한다고. 자기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우린 그걸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만의 그 뭐 경영 철학이지.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논란은 좀 플랫폼의 차이를 좀 이해해달라. 왜냐면 진짜 화이트데이가 만약에 플스4로 나왔는데 8,000원을 받았다 생각해봐. 다른 애들 뭐가 돼? 그러면 진짜 유통시장이 그 진짜 망가져. 그럼 진짜 안 돼.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어 사실 그 부분은. 근데 그러면 이제 소니가 또 비교를 해서 2만 원대도 나올 수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뭐 지들이 뭐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가격 선정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이니까 뭐 흔히들 카페 가서 먹을 때 커피값 원가 생각하면 못 먹잖아. 뭐, 임대료 이런 거. 임대료 그런 것들 모두 복합적으로 들어간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 내가 사실. 카페 커피값 얘기하면은 내 친구 불러다가 여기서 울게 만들 수 있어. 카페 사장님이지. 아, 첫 번째 논란이 가격이었어. 전 이거는 뭐 생각에 따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크게 논란될 부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두 번째,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아까 이제 페르소나 얘기를 했잖아요. 컨텐츠가 추가가 됐어 화이트데이가. 되긴 됐지. 신캐릭터가 나왔어요. 문제는 얘들이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신캐릭터 해금 조건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콘솔 게임을 하면 숨겨진 요소는 직접 찾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진 좋아. 원래 이원솔 사장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니까. 문제는 뭐냐? 버그하고 수위 난이도 때문에 사람들이 해금 조건이 나중에 알려졌죠. 그렇지, 알게 됐지. 예, 나름 히로인이라고 보이는 소형 루트를 보통 이상 난이도에서 한 번이라도 깨면 돼요. 근데 이거 나중에 패치로 낮아진 거 아세요? 원래 어려움이었어요. 솔직히 갈게요. 저는 어렵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화이트데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기상 이걸 화이트데이를 처음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훨씬 많지. 화이트데이라는 게임 자체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유명한 게임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름만 유명했죠. 음.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이트데이를 3월 달에 했다고요. PC 버전을. 원래 오리지널을 올해 3월 달에 했어요. 5개월 만에 화이트데이를 다시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15년 만에 했을걸?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몰라요 그 게임이 뭔지. 당연하지. 야, 진짜 나는 한두 달 전에 했던 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얘들이 밸런스를 좀 못 잡은 건 사실인 것 같아. 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 야, 얘들 이게 콘솔로는 이거 안 해봤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그하고도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콘솔 이식작에 대한 장점을 하나도 못 가져간 것 같아. 패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얘들이 뭔지 패드가 뭔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고 버그도 너무 많았어요. 진행이 안 되는데 뭐. 저도 한번 버그 걸렸거든요. 왕이어는 세이브가 안 됩니다. 최고 난이도는 세이브가 안 돼요. 예. 체크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이브할 때 필요한 사인펜이나 아이템이 사라져요. 보스 전에 문이 잠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벤트 전이다. 이벤트가 끝났거든?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자살도 안 돼 이 게임은. 예, 블랙홀로 빠지는 거지. 예. 미치겠는 거야. 이미 1시간 넘게 했어요. 엔딩이 눈앞이었어. 와 큰일 났다 이거. 리스도 안 되는데 세이브도 안 되니까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수희 아저씨가 너무 고마운 거야. 야, 이게 진짜 이 게임의 그 화이트데이 진짜 상징이야 상징. 그 수희 아저씨. 그 아저씨가 문을 열어준 거야. 학생 나와. 하면서 그 아저씨보다 다시 시작됐어요. 근데 그 사실 버그긴 하거든. 그게 버그긴 해요. 그리고 수희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냐면 수희 아저씨가 귀가 너무 좋아졌어요. 눈은 별로 안 좋아요. 귀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1층에서 사라졌어. 계단 올라가서 2층에서 복도 뛰는 소리가 아직 듣지. 1층 복도에서 듣네. 듣고 올라와. 달려와.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쫓아오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PC 오리지널 버전은 층을 이용해서 따돌렸단 말이야. 지금은 그걸 다 막아놨대? 근데 눈은 엄청 안 좋아요. 문만 닫아도 못 찾아요. 버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시야만 빠져나가면 못 찾아요. 응.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버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야에서 벗어난 다음에 소리를 안 나게 하면 저를 못 찾게 돼요. 근데 이걸 저처럼 3월달에 게임을 해보고 애초에 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포 게임을 분석하는 제 입장에선 평범하게 이걸 어떻게 아냐 보는 거죠. 수희 아저씨 난이도 하락 패치를 주기적으로 계속 냈어요. 발매 첫날부터 계속 수희 아저씨 난이도 떨어져 가고. 그것도 진짜 문제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렵다 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다 보면 게임성을 잃게 돼 있어. 여기서 다크 소울 얘기를 살짝 넣자면 예를 들어서 다크 소울 첫 번째 네임드가 찌르기 공격이 미친듯이 강한 거야. 근데 그 찌르기는 패링을 하면 어우 너무 쉽네. 이게 비슷한 것 같아. 나도 방금 생각나서 한 얘기인데 패링 일반인이 바로 첫 시작에 1렘부터 할 수는 없거든요. 연습이 필요하지. 많은 네. 연습과 쉬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수희 아저씨랑 똑같은 거야. 수희 아저씨가 따돌리려면 시야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방법을 모른다고요. 그렇지. 그거를 뭐 그건 경험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땐 밸런스를 잘못 잡은 거예요. 분명히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토론이라고 했는데 계속 까는 얘기만 하면 서로. 나도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너 원래 이거 화이트 뭐 편 들어주고 네가 지금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저도 커버를 못 치겠네요. 가격은 커버 쳤잖아 그래도. 그래 그거 하나로 뭐 퉁치퉁. 그리고 조작성. 콘솔에 대한 패드의 장점은 하나도 살리지 못한 거. 자 여기서도 또 깔 얘기네. 평점 논란이 나왔어요. 평점 논란이. 이게 인터뷰도 문제가 됐어. 버그가 계속 많다고 하니까 불법 그 사용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불법 복제를 쓰니까 버그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렇지. 뭐 참 거기 피해자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하지만 아니, 진짜 이해는 하지만 손놀이가 불법 복제 당한 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용선 사장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부터 악투러스까지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번 돈보다 카툰 레이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카트라이더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한 게임이에요. 그때 번 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분 유료였거든. 그때 이용수 사장이 굉장히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진짜 그 힘들었을 것 같아. 화이트데이 오리지널 버전이 그래도 다행인 건 손익분기점은 넘었대요. 게임 판매량은 얼마 안 나오는데 패치 다운로드는 야, 이게 진짜 문제가 진짜 심각해, 그거는.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따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난 이 얘기 진짜 할 얘기 많아. 고전 게임 때문에 내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근데 이원수 사장이 초기 때만 해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만들 때만 해도 좀 나름 손놀이 편 드는 거예요. 그 만들 때만 해도 문방구 앞에서 복사기 앞에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암호표를 복사하는 모습만 봐도 좋았대요. 너무 고마웠대. 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임을 사람들이 해주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손놀이가 사실상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돈을 좀 만져본 게 사실 팡이한데 그거는 손놀이가 갈라졌을 때 얘기해요. 엔트리브랑 회사가 둘로 나뉘어요. 엔트리브 쪽은 그래도 팡이라든가 몇몇 게임으로 좀 대박이 났죠 나름. 뭐 중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뭐, 황야 정도. 근데 이혼설이 있던 그쪽은 계속 안 좋았거든.
근데 이원술 사장이 도전도 많이 했어요. 화이트데이는 사실 그 당시에 미친 소리를 들었어요. 잘 나가는 RPG 놔두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랬거든. 아니,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것도 호러. 호러가 사실 좀 마이너하잖아. 그것도 어드벤처. 어. 늘 마이너한 게임인데. 나올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얘들은 망하려고 이거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에, 그리고 GP30이라는 게임기가 있어요. 야, 너 희한한 거 안다. 아, 저 집에 있어. 난 나오자마자 샀어. 야, 너 희한한 거 안다. 야, 내가 처음 들어서 그건 진짜. 아, 이게 한참 이제, 이거까지 하자. 닌텐도 얘기가 나왔을 때 나온 이슈가 다 됐는데, 실제로는 그 게임이 나온 건 한 2002, 3년 정도예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2002년도 아니면 2003년도야.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 얘기거든요. GP30이라고 불리는 국내 휴대용 게임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런칭 타이틀 중에 하나가 어소시아 스토리 리메이크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국내 게임 아직 패키지 시장이 가까스로 남아있을 텐데, 콘솔 게임을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플스나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보라라고 사람들이 막 요구하니까, 한국에서 그 기기만 만들면 무조건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GP30가 게임파크라는 회사인데, 런칭 타이틀 중에 그나마 이름 있는 기업은 손놀이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주, 맥주가 없었어요. 그 회사가 없었어요. 사실 그 회사가 들어와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기가 진짜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게임보이 어드밴스하고 비교하면 더 좋았어요, 그게. 외국에서 인기가 더 좋았고, 사실. 그 정도면 진짜 제대로 만들었는데. 아니, PMP라는 개념을 게임기에다 실었어요. 게임기 가지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게다가 기반 자체가 컴퓨터하고 비슷해서 에뮬레이터도 다 돌아가. 야, 지금 생각하면 많이 왔단데. 안 유명할 뿐이죠. 응. 그러니까 그 게임기 가지고 메가드라이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에뮬레이터가, 그러니까 슈퍼 패미콤까지 됐어요. 오, 이거 뭐 획기적인 건데. 이게 아니,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슈퍼 뭐, 패미콤은 조금 느려요. 그래도 뭐 예,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 그 외에 이제 패미콤이라든가 메가드라이브 이런 게임들은 다 돌아가고, 나중에는 뭐 그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장하드처럼 쓸 수도 있었어요. USB만 꽂고 그 프로그램 키면 외장하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친 게임기였어요. 정말 좋은 게임기인데. 예. 게임이 없어 망했죠. 그냥 좋은 기계였던 거예요. 결국 국내 게임 회사들이 별로 붙어주지를 못했고, 홍보 부자라든가 이런 게 갖고 게임 자체는 망했어요. 얘들이 나중에 게임파크홀딩스가 어떤 식으로 갔냐면, PMP 제품이나 이런 걸로 라인업을 변경했어요. 게임 쪽이 아니라 그 기계의 성능을 살려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게 한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닌텐도를 보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못 만드냐고 했는데, 한마디 던지셨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이미 있었어요. 진짜 슬픈 이야기지. 진짜. GP30이라 사실 거의 모를 거야, 아마. 진짜 나 처음 들어. 예, 그거 모를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런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을 때도 얘기가 좀 길어졌잖아. 손놀이는 같이 가졌다고요. 국내 이제 그 코너리 생겼으니까. 뭐 어떻게 같이 망했지. 이건 불법 복제도 할 말이 없는 게, 불법 복제도 아니에요. 스마트 미디어 카드를 꼽아서 하는 게임기였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불법 복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 사서 했으니까. 하려면 또 했겠지. 근데 워낙 그게 풀이 작았으니까 뭐 있었겠냐? 그땐 DL 개념도 있었어요. 스마트 미디어 카드를 꽂고 그 페이지에다 접속해가지고 게임을 DL로 받아가지고 플레이할 수도 있었어요. 야, 그 대단한 능력인데. 예. 와, 진짜 그런 시대를 게 앞서갔어. 진짜 아예 앞서갔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게 참. 홍보가 안 됐으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좋은 거잖아. 나중에 한번 아이디어 검색을 하나 해보실 좋아서. 분들이 있겠는데,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 거지. 어소시아 스토리 리메이크의 그래픽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그래픽 그대로 휴대용 게임기가 됐거든요. 2002년, 2003년도면 게임보이 어드밴스 때란 말이에요. 시절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요. 뭐 망했으니까 할 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게 정말 투철했다고요. 그 뒤에 이제 온라인 게임 다 망했으니까.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업가들이 분명 있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지. 이게 닌텐도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었던 거지. 이게 돈 된다고 사람들이 와 하고 뭐 미국에서 돈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와 이러는 거니까. 아, 그럼 지금 얘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야? 아닌가? 야, 편집해 이거 편집가. 야, 지금 이원 세상에 가장 많이 까이는 게 사실 다 함께 차차차예요. 나 그거 재밌겠는데 차차차. 너무 대놓고 표절해놓은 게 문제인 거죠. 아차.
근데 문제는 이원수 사장이 그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이원수 사장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왜냐면 평소에 우리나라 게임은 창의력이 부족하다. 비슷비슷한 게임이 많다. 왜 새로운 IP를 만들지 못하느냐. 늘 그거를 일관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그걸 보여줬고 도전 정신으로 정말 다양한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원수래요. 그런 사람이 카툰 레이스에서 고개가 한번 갸웃 타다가 결국 흔히들 말하는 다 함께 차차에서 양심을 팔아버린 거야. 이게 진짜 그 시점의 차이인데 난 솔직히 이원수 사장 욕 못하겠어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응. 진짜 난 이원수 사장이 할 만큼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원수 사장이 콘솔 시작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해보겠다 생각에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는 스완송이라는 게임이 이제 VR로 나오길로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또 제작비라든가 뭐 제작 기간이라든가 원래 손놀이는 뭐 시간 못 맞추는 애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죠. 그 배트맨 시리즈가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잘났지. 아캄 시티랑 아캄 나이트 사이에 제작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배트맨 만든 회사에서는 뭐 그냥 긴 걸 어떡하냐. 좋은 게임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이런 쪽에서 그러면 소스만 줘라. 내가 다른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일단 게임 하나를 끼워 넣자. 그래서 배트맨 아캄 오리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그 사람들 돈이 문제야. 제작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이게 나온 이유가 스완송을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로 쓰기 위해서 나왔다고 봐요.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이제는 진짜 경영자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아쉬운 게 있는데 저는 이원술이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 중에 하나가 결국 지금 이원술의 돈에 눈이 머느니 뭐 돈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사실 다 함께 차차차 때문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차차차 때문에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게임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게 안 됐으면 도전 다시 못했죠. 자기가 표절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먹는 그 욕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와 실은 더하기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했어. 내가 이걸 못했어. 이게 빼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도전하는 건 또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화이트데이 플스4 버전이. 그럼 우리가 이야기했던 투자자의 또 이렇게 입김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완송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캄 오리진 얘기를 꺼낸 거예요. 다른 쪽에서 또 입김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지. 그러니까 니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밀어넣어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본 사람도 알 거냐. 급하게 만든 티가 나요. 이건 절대 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절대 준비했으면 이렇게 안 나와. 아니,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 플스4를 안 해본 거 같다니까? 안 해봤어. 100%야, 자,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렇게 배포하는 거야, 얘들을. 근데, 그런 테스트나 디버깅도 안 한 티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한 티가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급하게 왜 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지만 게임이 조금만 손을 대면 정말 재밌을 게임인데 지금도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많지. 판매량에 대해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일단 공포 게임 자체가 판매량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장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좀 아쉽지. 그래서 이제 더 약간 이제 불법복제 이야기 이후에 그 인터뷰 이야기 이후에 평점 논란이 나왔어요. 스팀의 평점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7,000개 정도 팔렸을 당시에 화이트데이 그 스팀판이 2,000개가 넘게 환불 요청이 들어갔어요. 스팀은 2시간 이내에 2주인가? 뭐 환불 가능하잖아요. 그거. 2시간 플레이 시간 2시간 이내 그리고 뭐 구매한지 일주일 그러니까 뭐 2주인가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면 네. 되지. 환불이 되지. 그러니까 그게 환불 요청이 한 2,000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점이 계속 안 좋았죠. 근데 평점이 좋다고 찍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근데 이 사람들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 게임은 화이트데이밖에 없네. 그 평점을 준 유저들의 정보를 보니까 그 유저가 보유한 게임은 화이트데이밖에 없는 거야. 그건 뭐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거 평점 조작한 거 아니냐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사실 이 얘기 더 이상 못 파봤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우리가 뭐 진짜 뭐 국정원도 아니고 그런 거 어떻게 파는 그런 정보도 사실 없고 할 줄 아는 건 네이버 검색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평점 논란이 있으면서 여기다 기름을 더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복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평점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왜냐면 불법 복제 얘기는 지금은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많은 분들이 정품을 사주고 계시고 스팀이라는 시장도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확실히 변했어. 예전하고 달라요. 있긴 있지만 예. 인식도 달라졌어요.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요. 예전엔 당당했지만 요즘에는 자기들이 잘 못 밝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는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전엔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바보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와 굉장했지. 나 정품으로 나 옛날에도 정품 많이 샀잖아. 호구 소리 듣잖아 지금. 그 옛날에 그 매장 하시는 아저씨가 그랬어. 이거 왜 사냐고. 매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걸 왜 사냐고. 그러니까 어디 매장인지 말하지 마시오. 나 어딘지는 알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왜 사냐고. 왜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정품을 파는 거랑 복사품을 파는 거랑 마진 차이가 많이 안 나. 정품을 팔아봤자 애들이 뭐 만약 이게 그냥 복사품이 5,000원이면 정품은 10,000원 남아. 근데 이건 구해주기 힘들고 내가 돈을 많이 써. 그러니까 왜 사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니까. 인식은 많이 바뀌었죠. 노래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이트데이는 깔만한 거는 많기는 한데. 조작감하고 뭐 가격 지금 뭐 여러 가지 놀랄거리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치고받고의 그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원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방송 해가면서 이제 컨셉을 잡아가는 건 맞지. 뭐 그게 원래 의도이긴 했지만. 원래 의도는 형이 화이트데이를 가루가 되게 까고 내가 어떻게든 실드를 치는 형태였는데 실드 칠 게 별로 없다 이거. 없어. 솔직히 말해 없어. 솔직히 나도 뭐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픽 괜찮다. 전 좋다고 봤는데 사실. 나는 내가 더 낮게 봐서 그래. 내가 눈이 좀 낮거든. 그래픽도 근데 많이 까요. 근데 깔 수밖에 없지. 지금 시대의 그래픽에서는 솔직히 부족하지. 아니 그게 애초에 리마스터로 나온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람들 인식은 다른 거지. 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새 작품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 아니 모바일 버전은 그렇게 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소로 작용해서 까이는 것 같아. 3월달에 각질 얼굴을 보다가 둥근 얼굴을 보니까 그렇겠고. 근데 확실히 근데 또 스토리 라인도 너무 옛날 거라서 그런지 좀 구식이야.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안 먹히는 거지. 그럼 이제 아까 에서 추가를 해보죠. 페르소나 4 얘기 때처럼 컨텐츠가 추가가 됐어요. 새로운 캐릭터를 넣었다고요. 물론 보통 그 추가 캐릭터를 하면 한 번은 엔딩을 봐야 돼요. 예전엔 좀 어려운 난이도로 봤어야 됐어. 사실 이 게임이 보통도 쉬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포 게임은 안 쫄면 돼요. 뭐가 나와서 하면 이미 늦어요. 망하지. 네. 이미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난이도가 이건 다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데몬즈 소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게 내가 볼 땐 기점이었어. 그 전까지는 쉬운 게임 만드는 게 트렌드였어. 그리고 북미 게임들이 안 팔렸던 이유가 너무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뭐 데몬즈 소울이나 그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어렵게 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된 거야. 화이트데이도 거기 맞춘 거지. 맞춘 건지 모르겠고 왜냐면 스마트 버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비교가 좀 힘들어요. 스마트 버전을 안 해봤으니까. 오리지널 건 해봤잖아. 오리지널에 비하면 저는 오리지널보다 쉽던데 이게. 근데 사람마다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수희 아저씨가 오리지널 버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따돌리면 사라졌어요. 새로운 곳에서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번 버전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인이 가능하고 고립이 가능해요. 훨씬 쉬워졌다고요. 문제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밸런스가 게임 방송을 돌아가 보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BJ 스트리머들마다 플레이의 체감 난이도가 너무 달라요. 플레이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들이 많긴 한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이제 데몬즈 소울이나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이거든요. 쉽게 하는 사람 더럽게 쉽게 해요. 너무 쉽게 해요. 사람 짜증날 정도로. 발로도 깨는데 뭐. 네, 처음 하는 사람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드코어한 난이도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게
좀 니즈를 맞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지 이 게임을. 그렇지. 오랜만에 국산 게임이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추억의 게임이고. 이런 난이도를 좀 모르고 시작하는 거죠. 그치. 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시작했는데 엔딩을 한번 봐야지만 이 신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신 나는 거지. 이게 참 그리고 지금은 또 보통 이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쉽게 하면 안 돼요. 보통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 방송을 보니까. 이게 그 공포 게임이 확실히 그 실력차가 확실히 뭐라고 할까 극명하게 나뉘어. 네 말 맞다나 이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무섭다 그래가지고 사람 손발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 완전 망할 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난이도라는 게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이블윈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하자드라고 이블윈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약간 움찔하다가 타이밍 다 놓치는 거예요. 이블윈 애들은 정말 다 예의가 발라서 적을 발견하면 일단 인사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한번 하고 공격을 시작해요. 바로 다크소울처럼 그렇게 예의 없는 새끼들이 아니라고요. 왜? 얘들 나름 예의가 있어. 애들 보자마자 죽지 살려오잖아. 걔들은 오면 일단 인사부터 하고 한다고요. PVP라듯이. 근데 문제는 걔는 나를 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냥 달려가요. 그럼 걔는 인사를 해야 되잖아. 멈추진 않아요. 또 중간에 끊진 않아. 그 사이 지나가 버리면 걔하고 다시 볼 일이 없어요. 바이오하자드하고 EVPD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해요. 즉 갑툭튀에 놀라지 않고 대응하면서 그냥 쭉 가면 게임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일반인이 그걸 아냐고. 일단 또 다 일단 몹 나오면 다 죽이고 싶어 하잖아 사람도. 네.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거죠. 아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알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난 진짜 이게 다크소울이 정말 잘 만드는 게 어려운데 사람이 이것만 피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긴 시간 동안 이게 이루어진 네. 노하우 같아 그거. 근데 화이트데이는 딱 1회차에 죽고 나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하기가 싫어져 그냥. 사람 성질이 확 나지. 네. 1회차를 깨야 되잖아. 계속 깼어. 깨가지고 추가 컨텐츠를 찾았어. 캐릭터가 나왔어.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칭찬한단 말이야. 잘 만들었다니까? 신 캐릭터가? 괜찮아. 신 캐릭터도 좋았고 스토리도 크게 훼손을 안 했고 보강해주면서 근데 페르소나 4 골든하고 비교하면 아마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리마스터에서 추가 캐릭터하고 추가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본편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게 많았거든요. 스토리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추가 컨텐츠를 해결을 못해. 그까지 가기 힘들어. 그까지 가기 힘들어. 대부분이 그걸 못해보고 끝난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항상 문제잖아. 진입 장벽. 다크 소울도 그게 문제였던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들이 안 해본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터를 할 때 더 다양하게를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세대, 그러니까 여러 세대 그리고 뭐 남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다양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좀 인원도 좀 많이 하고 원래 모니터하고 테스트 기간이 좀 길어야 돼 사실은. 급하게 만든 티가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잘하는 사람만 뽑았나 봐. 아니 난이도가 낮은 걸 쉽게 만들어야지. 난이도 어렵더라도. 왕리언은 진짜 재밌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뭐 PC 버전이 이리 많이 다른가? 사실 PC 버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편집으로 고생한 장면을 다 잘라내서 그렇지. 좀 시작할 때부터 고생했지. 치고 던지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해보니까 어려움은 좀 솔직히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원래 많이 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노하우가 한번 생겼기 때문에 어떤 액션 RPG 게임을 해도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어. 근데 왕리언은 진짜 빡빡해요. 제가 하는 플레이로 하면은 빡빡하게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건 어렵게 만들어도 쉬운 건 쉽게 만들었어야지. 그렇지. 그걸 극명하게 나눠야지. 근데 단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난이도들 보면 난이도를 올릴 때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게 아니라 피통만 키우는 새끼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임 닫고 소리가 할 말이 없네. 닌자 가이든도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망할 게임. 애들 피통을 공격력만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은 거야. 쉽든 어렵든. 그러니까 1레벨로 깨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화이트데이도 사실 난이도가 좀 그런 식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패턴이라든 이런 효과가 아니라 그 수희 아저씨의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탐색 범위라든지
희민이의 스태미나만 건든 거예요. 게임 자체가 좀 너무 진짜 좀 그게 아쉬운 것 근데 뭐 패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야기는 꾸준하게 뭐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인데 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패턴을 회차나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패턴을 더 넣을 거면 물론 이제 그게 수위 이번에 그 화이트데이처럼 수위 아저씨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인 몇 명만 그러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긴 게임들 뭐 위쳐라든지 뭐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게임들 난이도가 올라갔거나 회차가 넘어갔는데 모션을 한두 가지 더 뒤집어 넣어. 만약에 내가 제작자 입장이면 그러면 게임을 하나 더 만들겠어. 그만큼의 노력을 더 넣을 거면.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양이 진짜 많아져. 데이터 처리 양도 많아질 테고 그리고 그 모션이 변하면서 전혀 새로운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제작 기간도 많아질 거고 돈도 많이 들 거고 기존에 있던 걸 난이도 그 더 집어넣어야 돼. 그 사람들은. 왜 혁이 화이트데이 편을 들죠? 들 때는 들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제가 생각했던 선택지는 뭐냐면 난이도가 쉬우면 수희아 씨가 뒤돌아보지 않는다든지 난이도가 올라가면 수희아 씨가 뭐 2보 백이라든지 그런 패턴을 좀 더 넣는다든지. 패턴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미래야. 근데 지금은 패턴은 똑같단 말이죠. 수희아 씨 패턴은. 속도만 달라요. 돈과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네 말 맞다나 이런 그 난이도의 게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미래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해결법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아쉬운 게 사실상 지금 콘솔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게임이란 말이죠. 킹덤 언더 파이어 그건 좀 빼자고요 이제. 나오긴 하냐 그거? 중국하고 지금 대만에서 서비스 한대요. 몰라. 하고 있대요. 우리 아, 마지막에 우리나라 러시아 했다가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한다던데. 왜 우리나라 건데 왜? 하여튼 이제 콘솔 시장을 이제 지금 이제 풀포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나오게 된 첫 게임이고 이제 스타트를 열고 결국 이제 화이트데이 2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완송이라는 게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본편에 뭐 몇 년 전 이야기래요. 지금 해당 캐릭터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6년 정도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완송이 엎어졌어요. VR로 나오기로 했던. 엎어지고 화이트데이 2로 변경됐어요. 이런 사례는 사실 많아요. 제 대표적인 게 창세기전 외전 템페스트가 대표적이죠. 창세기전 외전 템페스트는 창세기전 이름을 붙일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템페스트로 나오기로 한 게임이었어요. 전혀 다른 게임인데 원래 그냥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어. 이번에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할까? 창세기전 이름을 갖다 붙이자. 그럼 돈이 된다. 그래서 급하게 창세기전 소스를 넣은 거예요. 원래 전혀 상관없는 게임에서. 그러다 보니까 톤이라는 사람이 일러스트를 맡았거든요. 원래 템페스트에서. 엔딩 부분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야 돼. 게임을 다 만드는데. 그러다가 톤이한테 다시 계약을 하자면 돈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엔딩만 다시 그릴 사람이 없나? 그래서 찾는 게 김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 일러스트 중 한 명이죠. 그래서 템페스트는 모든 그림이 다 톤이 그 사람이 그렸는데 엔딩만 김영태가 그렸어요. 물론 그때는 김영태의 그 느낌이 최대한 죽었어요. 왜냐면 톤이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데이 2가 그 꼴이 났어요. 완전히 외전으로 따로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화이트데이 1을 먼저 내고 이걸로 약간 좀 발판 삼아서 인기를 좀 몬 다음에 이슈를 만들어서 2에서 터뜨리자.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패한 것 같은데. 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반발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좀 실패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이트데이 2가 지금 심각한 건 VR로 안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 게임에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미래는 진짜 VR이거든. 바이오 세븐만 봐도 그게 근데 VR이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VR 게임 중에서 대부분이 다 공포야. 좋은 거 많이 나올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듣고 있나? 근데 일단은 나는 근데 뭐 그 조종 게임이라든지 로봇 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동차 운전 같은 것도 충분히 나는 그 미래 그란투리스모도 이번에 VR로 되죠.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지금 2가 제작이 좀 많이 난항을 겪는지
마치 그 마이트 그거를 센 뭐 이런 애들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알던 그런 게임들. 네. 화이트데이 2가 그래서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얘들이 콘솔 인터페이스에 대한 생각이 없다. 밸런스, 버그는 여전히 못 고치고 있다. VR도 이제 와서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진짜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화이트데이 2는 어떤 게임이 나올 것이냐. 아유, 진짜 걱정거리 진짜 많다. 세계의 망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진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게 왜냐면요. 내가 창세기전 포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망색이죠.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그거. 창세기전 4가, 우리나라 세금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요. 국가돈 타먹었지.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옛날에 애니메이션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가 망작을 여러 개 쏟아내는 바람에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해줘요. 야, 몇억 가까이 써도 그 꼴이 나는데 그 돈 갖고 안 나온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 5인용 그쪽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스타트를 끄는 새끼들이 텃잔초를 거지같이 꺼가갖고. 망세기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버리면은, 망세기전이라고 했네. 창세기전 포도 그래버리면 이제 투자나 국가 지원은 받기 힘들어질 거예요. 아, 참 진짜 그게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잖아. 근데 우리 이제 게임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 우리나라에. 해봐요. 자르면 되니까. 일단 국책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없어. 저 두 명가. 국책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그 국가 돈을 받아서 할 때 책정을 하는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하는 비율이 있으면 만약에 1억을 받는다 하면, 근데 내가 그 결과물, 국가에서 주는 결과물을 낼 때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만 써. 7천만 원 그냥 자기 꿀꺽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 다른 분야도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는 잘하고 있는 게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 독일 같은 데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 근데는 국가 돈을 주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했지? 그런 공무원을 뽑는 거야. 그 공무원이 내가 국가 돈 1억 받잖아. 그럼 우리 회사에 그 공무원이 와 앉아있어. 아,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해결책을 이미 내놓은 국가들이 있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화이트데이 2가 잘해야 돼요. 일단 스타트를 진짜 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신작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커버를, 그나마 실드를 하나 종이짝으로 감싸고 있어요. 근데 화이트데이 2는 다르다고요. 화이트데이 2가 만약에 이거를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또다시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 시장을 진출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망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콘솔 게임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뭐 특히 일본 게임 그런 콘솔 게임 강자니까 누구 초빙을 하든지 그래야 돼. 지금 우리들만으로 만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화이트데이 2가 진짜 한국 게임 시장을 생각한다면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 패키지 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 나 인앱 결제 안 하고 싶어. 진짜 가끔 좀 안 하면 안 돼? 진짜 좋은 게임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만들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은데 콘솔 게임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배틀그라운드만 봐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잘 만드는데 노하우가 없을 뿐이지. 근데 이거 보면 또 잘 돼야 된다고 하면서 또 나오면 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글로벌 사회에서 제대로 만든 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서 거기 내가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제가 생각했을 때 화이트데이 논란은 화이트데이 2가 나와요? 확실하게. 결론 나겠지 그때. 그때 또까지 방송을 해서 한다면 입에 칼 모으고 한번 해보죠. 그때는 또 나오면 진짜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야지. 나도 좀 게임을 해보고. 난 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내가 일단은 공포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객관적으로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화이트데이 논란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 자, 이제 리마스터나 리메이크가 얘기가 나오면 지금 가장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파이널 판타지 7이죠. 스퀘어가 망하기 전까지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리에 대한 그런 불안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애들이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스럽게 사고 치듯이 아니 그 들이밀었지. 그러고 보니까 이미 좀 만들었어. 많이 만들었어. 많이 만들었어. 예. 아니 씨 안 만든 것도 아니고 좀 만들어 놓은 티가 나는 걸 꺼냈단 말이죠. 발매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발매 시기는 뭐 올해 20주년이고 하긴 한데 그 못 지킨 놈들 많아요. 뭐 슈로데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인데 삼국지도 못 이거, 지켰어. 이거 지키려면 그 메탈기어처럼 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 그 메탈기어 그때 솔리드가 그라운드 제로가 선행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지. 내가 볼 땐 올해 연말에 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생각보다 더 많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얘들 3부작을 만든다고 했잖아. 어떻게든 더 쪼개서 팔려고 할 거야. 그래도 살걸? 그래서 사실 당연히 요번에 이 이야기 나오면서 주식이 진짜 스퀘어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뛰었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게임계에서 큰 이슈지. 아, 이건 대본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파판 세븐이 기대작이냐? 파판 세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파판 세븐은 참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게임인데 일단 첫 번째 2D에서 3D를 넘어가는 게임이에요. 기념비적인 작품이지. 6까지 이제 슈퍼 패미콤으로 이제 만들면서 그 당시까지는 2D라고 봐야죠. 3D로 넘어간 게 7이란 말이죠. 그리고 닌텐도와 소니의 얘기도 껴여 있어요. 그렇지. 아, 그거는 진짜 역사를 갈랐지. 그 하나가. 스퀘어가 원래 닌텐도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쪽 서드 파티였는데 원래 닌텐도 외에는 다 죽었어. 사실 그 당시엔 닌텐도 외에는 다 죽고 닌텐도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소니가 이렇게 옆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세가를 왜 빼? 야, 세가 이야기하지 마. 뭐, 항상 뭐 2인자 아니면 3인자. 야, 그 뭐 야, 메가드라이브 있었다고. 메가드라이브 숨 쉬고 있었어요. 술 마시고 있었잖아. 혹 이거 땡까 말까 아유, 우리 아라리보이. 한글화도 있었어. 몇 개 있긴 했었지. 근데 네. 그게 안 먹혔지. 없는 줄 알더라, 사람들. 몰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저장 매체의 카트리지냐, CD롬이냐의 문제 때문에, 결국 많은 게임들이, 많은 서드 파트들이 소니로 넘어가 버렸죠. 결국 돈 문제였지. 그때 넘어간 회사 중에 하나가 스퀘어고. 그치. 닌텐도가 카트리지 공장을 버리기 싫었고, 그거는 뭐 이제, 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더 길게 해볼 수 있을 것 그런 같고.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용량은 얘들이 스퀘어가 많은 게임은 용량이 굉장히 커. 근데 카트리지로 하려면 어려움 중이 많아. 그리고 소니가 그렇지. 원래 CD롬 매체가 자기들 이제 음악이고 이런 쪽이었잖아요. 음악만 잘 만들었지. 그런데 그런 애들이 플스1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파판 세븐이라는 말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마어마한 판매량이었으니까. 완전히 갈랐어. 세계적으로 사실 닌텐도가 그 파이널 판타지 7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어. 그당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스케일은 다르지만 몬스터 헌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타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더 컸어 더. 훨씬 더 컸죠. 단위가 달랐어. 1000만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거의 뭐 장난 아니었지. 지금 뭐 그타보다 더 팔렸을 걸? 아니요, 그 타가 더 팔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 타는 진짜 남녀노소가 다 하는 게임이고. 손을 하면 안 되나? 야, 위험해 손은. 근데 파이널 판타지 7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억 버전이 또 생겼어. 사람들이 요번에 시리즈 발표할 때 물론 뭐 스타도 마찬가지고 뭐 디아블로라든지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 뭐 그타도 뭐 사람들이 진짜 화나고 좋아하는 건 맞아. 예, 보고 있는데 세븐이 발매 3일 만에 200만 장이 팔렸고요. 지금 현재 2009년 기준으로 1000만 장 이상이 팔렸답니다. 대단한 거지. 진짜 대단한 건데. 야, 근데 이게 3일 만에 200만이 팔렸다는 얘기는 플스 1도 200만 개가 팔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갈랐다니까. 애들이 닌텐도가 사실 그 전까지는 진짜 완전 독보적이었어. 세가가 진짜 적기 일부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빌 게 못 되겠는데요. 2017년 2월 8일 기준으로 7,500만 장이라. 야, 그때 왜 이렇게 많이 팔렸어? 나 아직 그때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을 다 합친 거긴 한데. 애들은 참 PC가 크지 또. 이거 확실히 PC로 나와야 돼. 기준이 다르다. GTA5는 이틀 만에 1000만 장 팔렸대. 아니, 제가 아직 급사과를 드려요. 급사과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보가 너무 많이 모자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건 파판 세븐이 닌텐도와 소니의 사운을 뒤집어 엎은. 시장 자체를 완전 시장 닌텐도가 그 이후로 위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결국 회장도 물러나고.
게임 큐브랑 닌텐도 64가 결코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명줄만 같이 붙여놨지. 네. 그리고 소니는 그때부터까지 치고 올라가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세븐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추억 보정도 크고. 추억 버전이 제일 커 사실은. 그래서 다 좋았는데 그때는 그 용량 때문에 CD를 분할해서 팔았다고요. 그렇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선택이었지 뭐. CD롬 매체 한 개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왜 지금 나오는 것도 분할해서 판다고 하죠? 왜 그럴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파판 13 1, 2, 3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숨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파판 13이 1, 2, 3 넘어갈 때마다 판매량이 반반씩 떨어진 거 아시죠? 반토막 뭐 일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억지로 막 끼워 맞췄잖아. 좀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판 7 그러니까 분할 3개 정도로 한다고 했나요? 3부작으로 일단 만든다고 이야기했었지. 한 편당 한 5만원씩 팔아먹겠다는 얘기네? 그렇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DLC까지 하면 뭐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파는 거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뽑아 먹겠다 이거지. 시작하자마자 또 디럭스 에디션 막 팔고 20만 원에? 요번에 15도 한 그 정도 팔았잖아. 10만 원 정도 했잖아 디럭스. 얘들도 이제 뭐 그럼 분할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그럴 스토리가 있어요? 없지. 사람들 다 아는데. 아니, 내가 기억하는 파이널 판타지 7은 노가다 시간을 제외하면 그렇게 길진 않아. 아니, 파파는 기본적으로 원래 즐길 거리가 엔딩 직전에 비공정 타고 다니면서 할 거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놀러 다니는 게 다 아니에요? 세븐은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중간중간에 뭐 미니게임 요소를 더 넣었던 거지. 근데 그 전까지는 니 말 맞다나 비공정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스토리 못한 스토리들 뭐 서브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섬에 거지. 가서 뭐 누구 잡아서 소환수 얻고 더 좋은 거 뭐 최강 소환수 얻고 이런 거였지. 그거 빼면 기본적인 스토리가 길진 않을 텐데 파판 7이. 맞아, 별로 안 길어. 파판 세븐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만 따라가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30시간? 이러면 그렇다고 중간중간 플레이 타임 늘린다고 노가다 구간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쌍욕 먹기 딱 좋은데.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얘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뽕을 뽑겠다는 식으로 나는 분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건 투자자의 입장이고. 아, 이게 세 편이나 나눌 이야기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냥 내 생각인데 세 편 나오려고 하면 이제 그 세븐을 통해서 늘렸던 세계관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뭐 그 모바일로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PSP로 나왔고 했던 이제 그런 게임들 스토리까지 다 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뭐 이게 뭐 빈센트 만약에 예를 들면 빈센트 이야기가 따로 하나 있었잖아.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그 플레이 할 수 있게끔 집어넣는 거지. 물론 그 본작처럼은 안 되겠지만 스토리가 부분이 있잖아. DLC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DLC 없는 부분. 아니 만약에 그렇게 DLC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그냥 문거 뜰 것 같기도 해. 그렇게 하죠. 파판 7에서 잭스인가요? 그 잭스가 있지, 잭스. 잭스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본편에서. 본편에서는 원래는 없었어. 이름만 나와. 그렇죠. 원래는 잭스라고 딱 이름 한 번만인가 두 번밖에 안 근데 나오는데. 사실상 근데 걔가 스토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죠. 굉장히 크지. 이제는 거의 뭐 클라우드의 그 스승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런 걸 본편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스토리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있지. 그래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최대한 더 길게 늘려서 최대한 길게 더 늘려서 그렇게 안 하면 못 팔겠다. 미니 게임도 공 많이 들여야 될 건데 그러면? 미니 게임도 사실은 기존에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 작은 게임 진짜 DLC를 팔 만큼은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이게 얘들이 진짜 비싸게 파는 값을 한다라고 인식될 만큼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사실. 그리고 봤는데 스샷이 하나 떴어. 스샷이 하나 떠가지고 그 플레이 장면이었나? 뭐 약간 좀 자비 백션 같은 느낌도 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전투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기존의 그 리얼타임은 너무 구식이야. 너무. 못해도 13 정도까지는 뽑아줘야죠. 15도 있으니까 15도 전투는 좋았다고 하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사놓고 나도 안 해봤는데 15도 그냥 전투 괜찮아. 일단 진짜 15 전투에 괜찮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체험판 기준입니다. 이런 본편을 4도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15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스토리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스토리도 있고 근데 그 지금은 방송 안 하시는 이제 뉴타님 같은 경우에도 그 15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그냥 저 친구니까 플러스 친구니까. 근데 굉장히 재밌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게임의 아예 그런 형태는 완전히 바뀔 거다. 전투는 확실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게 거의 다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파이널 판타지 버서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설의 게임이죠. 베르서스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안 나와 게임이. 와 결국 15가 됐죠 이게. 네. 저는 그리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15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사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뭐 방송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팀 닌자가 만든 인왕 인왕처럼 너무 제작 기간 길어지면 싹 다 갈아엎어야 돼. 근데 인왕은 길어졌다기보단 갈아엎다기보다는 엎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 인왕이 RPG처럼 나오려고 했었던가 봐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건 좀 헷갈려요. 근데 이게 이건 떨어진다. 그게 없다. 엎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합병이 됐잖아요. 네. 합발령이 됐지. 이제. 그래서 오메가 팀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게 무쌍류가 나오기로 했었어요. 좋지 않다. 아니 그때는 근데 무쌍이 워낙 잘 나가더니까 좋지 않아. 만들다가 엎었어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데몬 소울, 다크 소울이 나오고 난 뒤에 결정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인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 기간이 길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엎어진 거지. 그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알파판부터 했잖아. 근데 진짜 알파판은 진짜 조악하잖아. 조악하고 그렇죠. 그 만약에 제작을 그 정도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나온 거면 직원들 다 잘라야 돼. 그런데 이제 버섯은 얘기가 다르죠. 진짜 길게 개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븐도 지금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이거는 진짜 비밀인 건데 진짜 극도로 지켜야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버섯은 좀 사실 신기하긴 한데 창세기 전 포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창세기 전 포가요 폴아웃 3하고 그래픽 엔진이 같습니다. 게임 브리오 엔진이라는 건데 명작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엔진이에요. 근데 걔들이 쓰니까 그따구가 됐어요. 그래서 클베 때 5배 때부터 말을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래픽 엔진을 바꿔라. 실제로 그래픽 엔진을 바꿔서 나온 게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개발 도중에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서 그래픽 엔진을 엎은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전은 이미 돈이 없어요. 쓸 게 너무 많지. 너무 오래 걸렸고. 어.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그래픽 엔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스퀘어는 그래픽 엔진에 대한 자사 기술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CG라든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걔들은 예전부터 진짜 뭐 7은 모르겠는데 뭐 한 9, 10 이럴 때부터 거의 뭐 그래픽만 그리는 사람도 있어서 그랬으니까. 7 때도 대단했어. 그때도 많긴 많았지.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 게임 만드는 제작 인원에 비해서는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그래픽의 게임이라는 딱 인식이 바뀐 게 세븐이니까 어떻게 보면. 바빴겠지. 사실 그 전까지는 2D에서는 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게 다른 게임들과 구분짓기 어렵잖아, 사실은. 사실 좀 특출나기가 쉽지 않죠 그때는. 근데 세븐 때는 확실히 사람들은 와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인식을 그 당시 심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막 때가 그쯤인가? 뭐 철권이나 버추어 파이터 생각. 보면 그게 원때인가요? 둘 다가 그럼 그쯤 시기인가? 원투 막 이런 식일 거야 아마. 네. 그거하고만 비교해봐도 엄청난 그래픽 차이가 나잖아요. 걔들 전부 각적인 인간이잖아. 그래도 세븐은 보면 물론 각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CG가 때우죠. CG도 때우고 못 빠질 정도는 아니니까. 네. 근데 버파 원하고 전투 장면이 또 8등신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전투 장면이 또 화려하게 멋지게 잘 구현돼 있고.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창세기 전포 같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스퀘어는 다른 게임을 안 만들고 있을 것도 아닐 거고 이미 자체적으로 엔진을 또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 좀 안 해야겠다. 사실 그래픽은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돈질을 잘하고 걔들은 그래픽은 돈은 바르는 거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진짜 여기는 회사가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명운이 달렸어. 만약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진짜 망작이다. 이번 게임은 진짜 할 거 못 된다라는 인식이 딱 바뀌고 그러면 주식이 꼰대박질 칠 수도 있어.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게임은 그러니까
파판 세븐은 팔리겠죠. 팔리긴 그러니까 무조건 팔릴 거예요. 파판 팔리긴 세븐은. 한다. 그 팔리긴 문제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임들은 안 팔리죠. 어.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쌔신 크리드죠. 세븐에 그만큼 돈을 많이 들였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안 팔리면 회사가 유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후속작에 대한 여파도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페르소나 얘기를 조금 더 붙여보죠. 엔딩을 그대로 둘까요? 지금부터 5분간의 이야기에는 파이널 판타지 7에 대한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스킵하여 5분 뒤에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에어리스 살려줬으면 좋겠어. 걔 죽어야 돼. 여자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죽여버려. 이런 씨 하면서. 섭하시는 거지? 편집해. 편집해. 뭐 20년 전 게임 가지고 그래. 그렇죠. 이제 반전이죠, 사실. 그 부분이. 진짜 큰 반전이었어. 그전까지는 그 동료들을 죽인다는 거 자체에 발상을 아직 못했거든, 사람. 아, 이거 e스포는 감출 필요가 없는 게, 그 뒤에 애니메이션 나온 거 보잖아요. 계속 유령으로 나와요. 죽었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차에서 나올 때도 한 번 있어. 잭스 이야기할 때. 과거니까. 어차피 라이프 스트림인가? 그 라이프 스트림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개 같은 스토리긴 하는데.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그 스타워즈 얘기잖아요. 버스 할게. 아유, 제다이들이 이제 일정 경지에 오르면, 그러니까. 걔도 맨날 유령으로 나오잖아. 예,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 뭐. 포스 안에 이제 녹아드는 거야. 개소리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멀티엔딩이 나올 것이냐. 근데 멀티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선택지가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게끔 뭐 요즘에 진엔딩 이런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 제작자들이 진엔딩 하고 뭐 숨겨진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멀티엔딩은 부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에어리스를 살리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후에 나왔던 세븐의 연관된 작품들 있잖아요. 특히 어드벤처 칠드런 그 내용이 완전 개판이 돼버려요. 모든 게 다 리셋이 되지. 설정이 깨져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죽이긴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전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각성의 계기 아닌가요? 그게? 걔가 끝까지 이제 그 세피로스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 중간에 뭐 좌절도 하고 자기도 마음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몸이 망가진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내가 너만을 꼭 죽여야 되겠다는 게 뭐 세계를 구하겠다 이런 거까지는 아니더라.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에어리스의 죽음이 더 큰 작용을 한 것도 있지. 추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엔딩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바꾸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끝날 때 이렇게 하면서 400년으로 또 넘어가 버리잖아. 400년 후로 이제 원래 본편에서는. 근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를 더 붙여 놓는 거는 괜찮다고 봐. 바꾸기에는 버려놓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돼. 차라리 그냥 건담처럼 이렇게 다다다다 붙이기 시작하잖아. 그렇게 DLC로 파는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근데 이제 엔딩 막 DLC로 팔면 와 욕이랑 욕은 다 먹을 것 같은데 오래 살 것 같아. 아니 뭐 이미 안 그런 회사도 그러니까 이미 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회사들도 좀 있으니까 꼭 선행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 많으면 뭐 짓을 못해. 그래 진짜 근데 엔딩 부분은 손 안 댈 것 같긴 해 나도. 손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나 티파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안 돼. 그놈 내가 볼 때는 바람둥이야 진짜. 엄청난 바람둥이. 바람둥이요? 고자 아니야? 야 모든 남자가 다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걔 안 크다니까. 뽕이야 찍자. 애니메이션에 속았다니까. 그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상은 그대로 나올까요? 의상 무조건 바꿔야지. 무조건 바뀔 거야. 그리고 이제 의상도 이제 예전에 그냥 단벌이었잖아. 아니 티파가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였단 말이야. 미니스커트에 이제 탱크탑. 탱크탑이지. 근데 얘가 애니메이션 나오니까 치마 입고 나왔어. 차이나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나오지. 사람들 욕을 엄청 했거든. 근데 그것도 보면 어떻게 좀 야구 이렇게 야한 그 섹시함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옷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작은 존중해줘야죠. 나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전 신사니까. 네, 그래. 그래. 원작을 존중해서 하는 거죠. 근데 몇 가지 옷
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안 나오겠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즐길거리를. 아 DLC로 팔겠지 뭐. 못 야, 팔겠지 뭐. 야 위험한 이야기 하지 마. 진짜 팔지. 야, 진짜 팔 것 같아. 아니 과거 버전 해가지고 팔지. 당연히 팔지. 아니 뭐 초벌판 특전으로 넣던가. 초벌판 특전은 좋다.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이었지? 원래 초기 개발 버전 옷 티슈 팔았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뭐 지금 페르소나 5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유명 그 3, 4에서 나왔던 좋은 그 유명한 페르소나들을 이제 DLC로 팔거든. 그것도 좀 나는 그렇긴 한데 의상값은 얼마로 받아야 될까? 옷도 참 옷도 팔아. 5 옷도 그러니까. 팔고. 나는 의상이 있길래 메뉴에 있길래 나는 의상이 게임 내에서 몇 개 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얘들이 처음부터까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사주니까 그래. 알고 보니까 DLC였어. 아, 이 진짜 배신감. 데드 올 라이브는 대단한 것 같아. 걔들은 미쳤어. 근데 걔들은 그게 컨셉 아니야? 걔들은 옷을 팔기 위해서 게임 만드는 거 아니었어? 게임을 팔려고 걔들은 만든 게 아니야. 의상 시뮬레이션이고. 의상 시뮬레이션이야. 결과적으로는 파판 세븐은 여러 가지 숙제가 좀 있네요. 뭐. 많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기대 충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대작이잖아. 대작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지. 이제 지금 이건 진짜 회사가 걸려있다. 걱정이 진짜 많을 거야 아마. 사실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걱정이 많을 거야.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요즘에 워낙 뭐 게임 회사들 잘 넘어가고 뭐 캡콤도 뭐 이제 와인 팔잖아. 업종 변경 가능해 지금. 이게 닌텐도만 불가능한 게 닌텐도가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사장한테 넘길 때 아마 지금 사장한테도 하는 말이 있을 거야. 우리가 경영권은 니한테 넘기는데 게임 외에 다른 사업은 못 한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닌텐도는 계속 가는 건데 다른 회사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제 파판 세븐은 그냥 기대를 좀 해보자. 그렇죠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우리는 못 보고잖아 사실은. 스물 리마스터나 리메이크 얘기는 사실 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 사실 지금 오늘 뭐 파일럿이고 제목도 가칭이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사실 부족한 게 많아. 잘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편집을 얼마나 걸릴지를 해봐야 저희가 2주에 한 번 할 수 있을지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을지를 편집을 해봐야 알 것 같거든요. 전 일주일은 안 돼요. 나 죽여도 일주일에 한 편은 안 돼. 이걸 2, 3일 만에 저는 편집할 자신이 없어요. 하려면 너무 빡실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또 제 방송이 있으니까. 네 방송도 있고. 저희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사실 뭐 그 대본 보고 하긴 한다고 했지만은 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 이것마저 없었으면 더 두서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안 사실 되지.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짜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틀 자체는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중요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우리가 전에 이야기 해놓고 이것처럼 파이널 판타지처럼 이렇게 몇 가지 좀 적어놓고 이것도 뭐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지. 화이트데이도 마찬가지고. 안 그랬으면 이야기도 못했을 거야. 저희가 지금 원래 생각했던 구도는 사실 안 나왔어요. 토론은 안 됐어요. 화이트데이가 화이트데이 실드를 못 치겠더라고. 근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이제 그게 억지로 또 꾸민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찬성하고 네가 반대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동시에 찬성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걱정이지 사실 화이트데이에 걱정. 저녁은 뭐 먹지? 글쎄 뻔한 거 아니야? 술 입에만 대서 취하니까 나는. 이 사람이 또 어디서 지금 내가 뒤에서 몰래 동영상 찍는다 진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뭐 다음 편에 봅시다.